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중요했던 일정이 FMC 회의였는데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올렸고 올 연말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6번 정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서 7명이 2% 이상까지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올려야 된다.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폭이 커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감안해 본다라면 연말까지 매번 이제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 잘하면 0.5%포인트 정도 섞어서 뭐 이 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축소는 5월 이후, 5월 이후에 이제 축소할 것 같고, 내년도에도 금리 한 3번 정도 올릴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이고, 또 일부에서는 좀 매파적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은, 파월 의장의 이 발언으로 우려 요인들을 대부분 다 상쇄시켜줬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강하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해도 미국 경제는 충분히 미국 경제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크게 막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차트인데 미국이 역대 금리를 올렸던 시기에 미증시의 구도를 보면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올라갈 때 주식시장은 대체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대체로 상승을 했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폭이 이제 끝나거나 거의 막바지 정도 됐을 때 주식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대 미국이 1980년대 이후에 금리 올렸을 때 추이를 보면 초반 3개월은 반반, 올라갈 확률 반, 내려갈 확률 반. 그런데 6개월 정도에는 75% 확률로 올라갔고, 12개월, 1년 후에 돌이켜 봤더니 꼭 전부 다 올라가 있었다더라. 이런 통계도 있었기 때문에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한 부담은 상당 부분 누그러질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 주요국 증시 상승폭을 보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제법 올라갔고 독일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독일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독일 증시가 좀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은 상승폭이 좀 미미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국제 효과가 확실하게 떨어져 줘야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서는데, 뭐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은 주간 단위로는 매도 위의 나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가라는 어떤 변수가 남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덜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차트로 보면 나스닥이 51선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 있는 위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그 전쟁이 벌어졌던 바로 직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선 회복은 1월 초에 깨지고 나서 처음으로 51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달라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초에 이걸 돌파하고 안착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상황 이전까지는 복원,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지난주 보면 우크라이나 상황 직전 정도까지는 주가가 복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초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우크라이나 상황 복원되는 수준에서 박스권으로 갈 거냐, 치고 나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뭐 주초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가 1차 반등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보면 코스피도 역시 위치가 그 우크라이나 상황 터지기 직전, 그 정도까지는 와 있어요. 코스피만 놓고 보면. 물론 그 전에 3월 초에 그 이상 간 적도 있었지만 도로 빠졌었잖아요. 딱 그 정도 복원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보면 이게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그 선을 넘어갔어요. 우크라이나 상황을 넘어서 가지고 1월 말에 나왔던 고점까지 복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도 소형업종 지수는 역시 1월 중순 정도의 시점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제효과라든가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을 때 이미 종목 장세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더 주목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좀 보면 지난주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종목 보면 하이닉스가 6% 올랐고 카카오가 많이 올랐죠. 카카오 보면 지금 5주인가 6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NC소프트가 12주 연속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주라든가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러니까 뭐 한샘,
GS건설 이런 거는 건자재 건설로 올라갔던 종목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주춤거리고 하나금융이 또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올라간다 그런 구도는 아니죠. 지금 끌고 나가는 이런 거 대신에 대형 IT 예를 들어서 뭐 이제 SK하이닉스, LG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인터넷주,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LG이노텍하고 짝짝이로 BH 이게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또 묶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CB 그 다음에 애플 뭐 이런 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양시장에도 좀 강했거든요. 그게 강했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이닉스가 살아나면서 코스닥의 반도체 쪽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PSK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군들도 지난주에 6% 회복돼서 이제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향후에 게임주도 한번 같이 봐야겠죠. 왜냐하면 CFD 계좌가 무너졌다가 그게 다시 복원되면서 저런 종목군들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게임주는 한번 같이 엮어서 한번 움직임을 주목해 보는 것도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 엔터주가 좀 강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엔터주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 증시가 치고 나가느냐. 아까 제가 이제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좀 약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유가가 좀 확실하게 빠져줘야 되는데 원유 수입을 워낙 많이 하는 나라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면서 좀 고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빠지다가 다시 $1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22일이 원유 선물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만기일 지나고 나서 국제유가가 이제 새로운 포지션으로 구축이 될 텐데 그때 만약에 윗방향으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 4월 초중반까지는 중반 정도까지는 유가 때문에 또 고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유가가 좀 주춤거리거나 흘러내리는 쪽으로 간다라면 유가 상승 쪽보다는 이제 상승 베팅이 상당히 무력화됐다라고 봐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고로 주요 상품별 원유 선물 그러니까 상품별 만기를 말씀드리면 원유는 25일에서 3거래일 전날,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5일이니까 3거래일 빼면 이제 22일이 만기가 되는 거고, 곡물 선물은 15일, 날짜, 달력에 있는 날짜로 15일 하루 전 거래일, 외환 선물은 세 번째 수요일에 이틀 전날, 금속 선물은 마지막 날에 이틀 전 날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에 30일이면 이틀 전 날짜니까 28일이 금속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미리 3월 8일이 고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물 선물이 15일 전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감안을 해본다. 꼭 그 날짜에서 일제히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 즈음 다가가면서 이런 어떤 이제 투기적 베팅이 미리 한 3, 4일 정도 남겨놓고 정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미리 이제 매수 포지션 쭉 올라가다가 이날 다 청산이 되고 만기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그 지나고 나서 새로운 포지션이 구축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윗방향으로 올린다 이런 징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서는 이제 원유도 그렇게 급등할 것 같진 않은데 이건 뭐 지정학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니까 요거는 이제 좀 참고 삼아서 상식 삼아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매매 동향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하이닉스가 매수 1위로 올라섰고요. 이제 LG이노텍, 카카오 이게 다 지난주 강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사고 매도한 종목은 1조 1000억 지난주에 팔았는데 LG에너지 솔루션만 5천억, 공매도저다. 삼성전자 3천억, 우선주까지 합치면 거의 4천억, 두 종목만 9천억 팔았어요. 그다음에 삼성, SDI, LG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1100억, 1조 100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플러스 삼성전자만 판 거예요. 그 외에는 매도 강도가 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매수 종목은 하이닉스, 이노텍, 카카오 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인터넷 쪽, 그러니까 네이버, LG에너지 솔루 이거 연기금이 물량 받아서 이렇게 잡힌 겁니다. 이거 다 보면 2차 전지 쪽을 기관이 물량을 받고, 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주가 최근에 수급이 좀 좋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이제 뭐 게임주 골라서 좀 담는 게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게 좀 보이고 엔터주가 이제 또 JYP가 들어가 있고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BH라든가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조금 게임주, 엔터주 약간 뭐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어서 이게
그 2차 전지하고 게임주가 조금 섞여서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반도체 이게 좀 몰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혹시라도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지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이 한국하고 대만은 아직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주 하루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유가가 좀 안정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수가 들어오면 전차 분단이 좀 세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과 국내 코로나 확산세.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못 올라간 국가예요. 이제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좀 꺾이느냐. 특히 우리나라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가 이제 코로나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분석이 있었잖아요. 이게 꺾이게 되면 이것도 역시 외국인들 수급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만기를 보내고 나서 이제 새롭게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 주중반 이후에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면 환율도 같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폭 개선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계속 어정쩡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요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또 그 지지선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갑자기 확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수급이 개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주 쪽은 어렵고 중성주 쪽으로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반등하느냐, 환율의 하락이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요 구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종목인데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린 대로 지수는 어정쩡하지만 종목 장세는 이미 지수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월 중순 막 그 정도 수준까지 지수가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떤 게 갈 거냐. 외국인들이 컴백한다. 수출주, 전차, 화학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정책주, 예를 들면 뭐 원전이 됐든 건설 건자재가 됐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가 메인 이슈가 된다. 뭐 비철금속 뭐 이런 것들. 이때 또 엔터주도 여기 껴서 막 시장 재미없을 때 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지난주에는 실적은 올해 증액이 되는데 주가는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군들 이런 쪽에 좀 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반도체 장비 막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카카오나 NC소프트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를 자꾸 이제 보면서 어느 쪽에 자금이 쏠리는지 카테고리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쪽이네라고 빨리 판단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역시 이번 주에도 역시 종목에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추가적인 내용은 주중에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보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